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무섭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현금 쌓은 분들은 여기 잡으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급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가 사라지자 투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거품이 꺼질 때까지 방치할 전망입니다. 최소 2년은 떨어져야 할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보유자들은 언제 어느 곳을 잡아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집값이 무섭게 곤두박질, 결국은 현금 쌓은 분들은 이제 노다지 캐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 정말로 지금 부동산이 붕괴가 되고 있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하다는 건데, 자, 먼저 부동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자, 덜 오른 구축을 살 걸, 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지는 이유. 지금 보니까 전세, 월세 꼭 알아야 할 사항이죠. 전세를 살 거냐, 월세를 살 거냐. 신축 하락하고 있는데 구축은 나중에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강남 기준으로 전국 하락을 판단해야 돼요. 이게 바로 부동산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세는 줄고 월세는 계속 급증한답니다. 거래량 역전,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어요. 원래 전세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세가 역전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월세가 싸요. 대출 그거보다. 두 번째, 깡통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기피합니다. 세 번째, 매수자들이 전세를 살면 돈이 묶이니까 월세로 대충 버티다가 매입할 생각으로 바로 매수 대기죠. 갭 투자가 급감하고 있죠. 지금 더군다나 갭 투자가 급감한 것도 월세가 증가하고 전세는 줄어드는 원인이에요. 지금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닥까지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갭 투자가 생기니까 전세가 증가하겠죠. 신축 하락, 구축 나중. 지금은 신축이 먼저 빠지고 있어요. 왜? 너무 신축을 선호하는 바람에 얘가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박살났다는 표현이 이제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과연 신축만 떨어질까요? 신축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왜? 미분양도 생기면서 같은 과로 지목이 되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1년, 2년 내려가게 되면요. 구축이든 신축이든 같이 똑같이 금액 대비 폭락합니다. 많이 뛴 것은 많이 떨어지고 덜 올라간 것은 덜 떨어지고. 자, 신축이 먼저 하락한다. 상승장의 거품이 최고치라서 미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 구축은 나중에 떨어집니다. 특히 재건축 얘들은 나중에 하락하는데 나중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섭게 떨어져요. 왜?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신축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비슷하게 하락한다. 자, 이제 먼저 떨어지는 것은 나중에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진 거고 버틴 것들은 나중에 폭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오름폭만큼 하락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시점에서 잡아서는 절대 안 될 매물이 뭔지 아세요? 버티는 아파트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버티는 것들은 절대 보지도 마세요. 그런 데는 나중에 엄청나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 없어요. 자, 강남 기준 전국 하락. 여러분들이 집값 하락이라는 것은 항상 강남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이제 한번 산맥을 봅시다. 높은 산이 있고 좀 중간 산이 있고 더 낮은 산이 있고 바닥산이 있고 막 이러죠. 강남을 제일 높은 산이라고 봤을 때 이게 떨어지게 되면요. 얘들이 비싸 보이니까 떨어져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것도 비싸 보이니까 떨어지고 입지 대비 다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야 GTX 들어오니까 안 떨어진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남이 떨어졌는데. 결국 입지 대비 떨어지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GTX 때문에 거품이 생겨갖고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언제 올라가느냐? 나중에 상승장, 상승 반환할 때 방금 말했던 이제 입지 대비 똑같이 떨어졌는데 이제 똑같이 입지 많이 빠진 것들은 많이 올라가고 덜 빠진 것들은 덜 올라가고 아까 GTX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재를 틈탄 것들은 또 많이 뛰겠죠. 그것만 차이예요. 강남 기준 전국 하락. 자, 집값 하락. 강남 기준 전국 하락폭 결정. 그렇죠. 등락 순서. 강남, 서울, 수도권, 광역시 꼭 잊지 마세요.
자, 호재는 하락장에는 폭락하고 상승장에는 폭등한다. 자, 50% 폭락한 전국 아파트 사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부 1차. 자, 아주 심각합니다. 부산은 빠진 지 겨우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10억 5천이었어, 이게. 대략. 이게 11억 6천이라고 써있는데, 10억 5천이었던 게 세상에. 지금 최근에 여기 거래됐잖아요. 이 선거진 거. 와, 5억 3,500? 반토막 났네, 반토막. 그리고 매물도 웃겨요. 매물도 이 거래가에 맞춰서 이게 초록색이 매물이에요. 길게 늘어섰네요. 길게. 여기 볼까요? 자, 그래요. 6억대에서 10억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10억 5천. 지금 보세요. 2022년 10월달 5억 3,500. 그것도 로얄층이에요. 자, 이번 그러니까 부산이 누가 안 빠진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하락장에는.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2단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고점 상당히 높죠? 거의 7억 6,500. 저점 여기 이 선을 그어 보니까 여기 이번에 빠진 거 5억이에요. 5억 1천. 세상에 어떻게 7억 6,500에 5억 1천. 거의 30% 이상. 그리고 이 선을 그어 봤더니 여기 바닥하고 차이가 안 나. 이렇게 많이 뛰었던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 매물이에요. 매물도 거의 막 길게 늘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위에 있는 매물만 생각하니까 빠진 게 없다고 하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물보다 더 많이 항상 빠진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니까 7억 6,500짜리가 22년 9월 달에 5억 1천.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죠. 부동산 매입 반드시 점검할 사항. 별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매입을 할까 말까 이걸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판단하세요. 옛날 같으면 이거 국내 지표만 판단했어도 됐는데 이제는 택도 없어요.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 환경을 모르고 집을 매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해외 경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물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근본 지표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돼요. 미국 물가가 빨리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만약에 계속 물가도 미국 물가가 높다면 장담하는데 1년 이상 2년 계속 집값 떨어집니다. 집값만 떨어지겠어요? 주식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그러겠죠. 두 번째, 자, 미국 금리, 세계 경제 성장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따라가는 건데, 자,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경쟁률은 낮아지겠죠. 상승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얘들이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 또는 경제 성장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간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먼저 뛸 거예요. 그때는 집값도 이제 올라갈 희망이 생기는 거죠. 위험자산, 주가, 암호화폐, 그 다음에 집값 이 세 가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승률. 이게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나라들이 반등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해외 경제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 국내 지표도 기본 지표, 확대 지표, 실질 지표. 먼저 기본 시세라든가 거래량. 지금 시세가 급추락하고 있죠. 거래량 아예 없어요. 지금 매매 수급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확대 지표 이걸 확대한 분양 보세요. 미분양 지금 넘쳐나고 있지. 경매, 증여, 주택연금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질 지표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실질 지표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이 하락폭 상상 초월로 많이 떨어져요. 제가 아까 몇 군데 보여드렸잖아요. 하락 기간이 지금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바닥 여부 지금 과연 바닥이 왔을까? 일단 많이 빠지고 한 1, 2년 떨어지고 바닥 인근이라고 생각하면 매수해도 돼요. 자, 이제 투자 가치. 그러면 투자 가치를 따질 때 뭘 봐야 하느냐? 핵심 네 가지를 봐야 돼요. 타이밍, 입지, 물건 또는 개인 상황에서 갭 투자를 할 거냐, 대출을 잡을 거냐, 받을 거냐, 실거주를 할 거냐. 바로 이 네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돈 못 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물건을 분석해야죠. 걔가 어느 입지에 있고 세대수는 무조건 많아야 돼요. 나홀로는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500세대 넘어야 돼. 취소. 하락폭. 하락이 고점 대비 50% 떨어졌다 잡아도 돼요. 그러면 뭐 당장 잡으라는 건 아니고 60%까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래 호재.
그곳이 나중에 미래 호재가 있는 곳들이다. 거품이 심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기하고 시작했죠. 가격 분석해 볼까요? 얘가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예상 상승은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나온 매물이 과연 얼마나 빠진 거냐.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이거는 지금 하락 기간이 얼마냐. 지금 추가 하락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정부 집값 떨어뜨린다. 오세훈, 원희룡, 추경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좀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방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한없이 폭락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가파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터지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집값을 끌어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해외 요인 때문에 집값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급락은 좀 피하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연착륙.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 사람, 오세훈, 원희룡, 추경호 생각이 달라요. 집값 너무 많이 올라서 강남 중심으로 더 떨어져야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정부 집값 떨어뜨린다. 오세훈. 집값 하락 계속 시킨다. 상승폭에 비해 아직 떨어진 게 미미하다. 강남 거품? 강남 지역 중심으로 더 떨어져야 한다. 강남 사람들 엄청 오세훈이 밀어줬는데 결국은 당하네요. 자, 규제 해제 신중.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안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제 그 해제 안 하겠다. 당분간 끌고 가겠다. 왜? 강남은 아직 거품이 심하니까. 규제 나중에 보자. 오세훈이 집값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고. 물론 저도 동감해요. 아직은 만족할 만큼 내려온 것은 아니죠. 원희룡 보세요. 자, 60%까지 떨어뜨리겠다. 아주 대단해요. 아예 퍼센트까지 얘기해버렸죠. 현재 20% 하락인데 추가로 40이니까 60%인 거예요. 집값 거품 서울 PIR이 지금 18인데 1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반토막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40% 더. 2017년 6월 달로 환원.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 등록할 이렇게 올 대로 환원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8억짜리 6억으로 와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5억이나.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집값 하향 안정화.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다. 규제 해제. 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 외국인 투기. 외국인 투기성 거래. 이것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단호히 하면서 집값 안정 쪽으로 아직은 여건은 계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그럼 집값은 계속 빠질 겁니다. 자, 현금 사원분들 바닥장 꼭 잡으세요. 자, 바닥장 투자해서는 안 될 곳. 바닥장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잡으면 인생 망칩니다. 여기 보세요. 경기도의 외곽. 웬만한 곳들은 경기도 잡지 마세요. 외곽 같은 경우 특히 거기가 뭐 산업체가 들어온다 어쩐다. 지도 딱 펼쳐봐요. 서울에서 먼 곳은 보지도 마시라고. 투자 목적 말하는 거 지금 투자라는 표현을 썼죠. 실거주야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인천 지방 다 안 좋아요. 인천은 서울에서 멀잖아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홀로 아파트. 아무리 아파트가 궁해도 나홀로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특히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 이상한 토지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상가주택을 잡는다. 상가, 주택이 아닌 거니까 상가를 잡는다든가 또는 오피스를 잡는다든가 호텔? 자, 하락폭이 적은 곳. 적은 곳들은 뛰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큰 걸 잡아야 돼요. 하락폭이. 중저가 아파트 예 올라가 봤자 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거 잡죠. 왜요? 하락장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자, 호재가 평범한 것들도 좀 피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강남, 서울, 경기도에 입지 좋은 곳들 꼭 잡으세요. 입지적으로.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 이 중에서 많이 빠진 것들. 그 다음에 하락폭이 큰 곳은 다 좋아요.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장에서 투자할 거니까. 자, GTX라든가 각종 호재가 남발한 곳들. 근데 하락장에 많이 빠져요. 이런 것들. 그때 잡으면 돼요. 지금 잡아야 할 것들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자, 이제 부동산 폭락 근본 원인 7가지 확인.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보시면 물가가 급등해요. 물가 급등. 1, 2년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왜 물가가 급등됐습니까? 근본 원인은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세계 경제가 망가져 버렸어요. 돈을 그냥 무한대로 찍어내고 금리 인하를
해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식이 뛰고 가상화폐 뛰고 집값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야. 거품이 생겨가지고. 두 번째 사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에너지 올라가고 바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물가가 급등한 거예요. 1, 2년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두 번째, 미국 금리 인상. 당연히 미국은 오늘도 발표했죠. 자, 우리 자국의 문제다 이거. 자, 미국은 물가를 잡는데 모든 힘을 쏟는다.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지든 말든 우리는 기축국가니까 상관없다. 자, 물가 오르면 계속 금리 인상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긴축 정책을 또 씁니다. 지금 완화, 양적 완화를 계속 했다가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돈이 넘쳐나는 것들을 수거를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물가가 진정되겠죠. 달러 강세? 자, 각국 화폐 폭락. 달러가 뛴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화폐들 지금 엔화, 위안화, 원화 할 것 없이 뭐 유로화도 그렇고 파운드와 영국 파운드화도 무진장이 빠지고 자, 위험자산 폭락,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주식도 못 가고 가상화폐도 못 가는데 무슨 부동산이 가겠어요. 경제 침체, 성장률이 안 좋고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안 좋고 수출입도 별로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런 총 6가지네요. 러우 사태, 코로나, 그리고 이 나머지 6가지 가지고 7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근거 자료들 볼까요? 세계 화폐 가치 하락률,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봤더니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올 1월 달 대비 11일 기준이에요. 11일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 위안화 11.5, 유로화는 14.6, 우리나라 거 많이 빠진 거예요. 17.1%나 빠졌어요. 영국 파운드 18.4, 그 다음에 일본 엔화 마이너스 20.1,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들은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볼까요? 자, 사우스코리아, 우리나라 가장 고점 찍을 때가 6.0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US, 미국 보실래요? 9.1. 밑에 영국도 9.1. 선진국들이 난리야.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보면 8.0.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는 15.9까지. 자, 여기 보시면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데 22년에 비해서 23년이 안 좋아요. 세계 3.1을 2.7로. 선진국 2.4가 1.1까지. 선진국이 특히 완전히 급나가죠. 자, 미국 여기 보세요. 1.6이 1.0. 1.0도 또 0점대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유로존 3.1이 0.5. 심각하죠. 에너지 사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은 지금 유로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금융위기 안 터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2.6에서 2.0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 자, 입주 경기 전망 지수는 뭐냐? 누가 입주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것이 안 팔리다 보니까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심각하죠.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 짧은 기간에 더블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급추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식별로 자, 신축 파란 거 제일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빨간 거 20년 초과한 거 구축 재건축 기대주들이 제일 덜 빠졌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먼저 빠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쭉 내려가고 같이 가요. 항상 신축이 먼저 빠져요. 구축은 나중에 빠지고. 특히 이번에는 왜 그랬냐면 신축 선호도가 강해서 얘가 오버슈팅을 한 거야. 솔직히 시흥이나 안산에 신축이 30평대가 10억, 12억 말이 안 되잖아요. 거품 빠지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서울도 그렇습니다. 14억이 10억. 거의 30%. 24, 27, 28, 34. 지금 서울부터 경기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금 빠진 예가 나왔네요. 한미 기준금리 지금 현재 한국 빨간색 자 10월 12일자 3.0 그리고 미국 현재 9월달 이제 10월 현재도 마찬가지 3.25 그런데 11월에 거의 유력합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4.0 우리나라는 3.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과연 본인들은 4.5까지 올린다고 지금 말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5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죠. 이제 먼저 5대 은행 주요 대출 기금리 우리나라 7포인트 6포인트 지금 7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이제 8포인트대로 진입. 특히 심각하죠. 자, 이제 미주택
담보대출 금리 6.81로 신기록을 세웠어요. 16년 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세요 지금. 여기 앞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6%대인데 거기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6.81로. 이러니 미국도 나중에 집값이 급락하겠죠. 여러분들 하락 기간하고 하락폭을 봤더니 지금 현재 3개월 빠진 부산 보세요. 여기 이게 빨간색은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이에요. 이렇게 뛰었다가 지금 하락, 이제 시작이네요. 그런데도 아까 명륜동 그 아파트는, 명륜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자, 여기 그 다음에 서울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뛰었어요. 서울은 참 이 그래프 봤더니 부산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일부는 막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은 길게 뛰었어요. 정말 오래 뛰었죠. 그런데 지금 꺾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산보다는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왜? 6개월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대구 보세요. 확표가 날 겁니다. 대구가 이렇게까지 장기간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갈수록 하락부터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프도 이렇게 완전히 꺾였죠. 자, 이제 세종은 거의 15개월 꺾였는데, 자, 이렇게 오랫동안 뛰었다가 여기 보세요.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졌네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부산도 이렇게 간다 이거죠. 여러분들 15개월 빠지면 누구나 다 40% 가까이 폭락을 하게 돼요. 세종도 이미 30-40% 빠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 빚에 어떤 젊은이가 앉아있네요. 폭탄이 지금 막 터지려고 하고 있고 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 집값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떨어진 부산 등 지방은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벌써부터 인구 감소와 공급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